에, 오늘 제목은 대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요. 물론 저기 장군면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 대전에 사는데 정말 대전을 너무 몰라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 그래요? 대전이 그런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목으로 19세기, 20세기, 21세기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18세기의 대전, 17세기의 대전은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뭐긴 뭐요? 없어요. 없어요. 대전은 17세기, 18세기에 없는 거예요. 아이, 뭔 소리요? 그래도 여기 땅이 있고 흙이 있고 있는데 없다니까요.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제. 왜 없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 우리가 대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대전이라는 도시가 존재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시간. 옛날에는 대전은 뭐였을까? 그 다음에 공간. 대전이 남부인지 북부인지 중부인지 또는 뭐 산악지대인지 평야지대인지 강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 발달에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산악지대에 살면 버섯 따러 가야 돼요, 지금. 그죠? 대전에 사니까 지하철 타고 뭐 내 차 타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연구한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 그다음에 공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자연적인 환경,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닦아놓은 도로라 교통이라 인프라, 자연이 만들어 놓은 뭐 강과 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빨리빨리 한 유튜브 1.5배속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그다음에 이건 뭐라 그래요? 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의 기본은 역사와 지리예요. 역사와 지리를 알고 외국을 떠나는 거하고 그냥 어디도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하고 가서 맛이 달라요. 저는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새로워요. 자, 시작합니다. 대전이라는 도시 이름이 사극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역사물을 좋아하는데 역사물이 막 깨끗한 한복 입고 나와서 막 뭐 현대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뭐 판타지, 나 이런 건 싫어. 정통사극. 사료를 근거로 하는 정통사극. 이걸 보면 역사의 흐름을 상당히 많이, 물론 거기도 정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배우는데 유심히 보고 듣습니다. 유심히 보고 듣는데 중요한 것은 대전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극에. 뭐 다른 지역은 지금도 쓰는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뭐 충주가 어떻고 뭐 평양이 어떻고 개성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대전은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왜 안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라니까. 없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성씨를 다 갖고 있잖아요. 성씨. 근데 성씨가 없는 분은 없고, 이 중에 이제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우리 조상이 쌍놈이었다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줘 보세요. 뭐 마당새 출신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쌍놈이다. 그러면 다 4대 부집 아니야, 그죠? 왕족이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왕족 귀족은 불과 5%나 10%가 무조건 안 넘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런데 자기는 전부 다 왕족의 후예고 귀족의 후예다 이거야.
우리 18대 할아버지가 뭐를 하셨고, 뭐, 우리, 막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극에 나오는 그 농민, 평민, 노예, 이 사람들 자식들은 지금 다 죽은겨?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씨는 중국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가는 즈음에 있었던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왕족과 아주 극소수의 귀족들이 성씨를 썼어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김해김 씨인데 내가 73대 손이에요. 왜? 김수로 왕을 시조로 잡으니까. 근데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은 몇 대 손이냐면 뭐 20대, 많아봐야 30대, 24대 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경주김 씨, 뭐 김해김 씨, 뭐 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앞서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시대 초에 성씨가 생겨나요. 고려시대 초에. 그래서 대개 시조가 고려 초 사람들이야. 뭐, 단양우 씨 같은 경우, 우탁 할아버지가 시조라는 둥, 뭐 그러잖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는 야은 선생이야, 뭐, 이렇게 해서 집안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이제 고려를 세운 임금이 누구죠? 태조 왕건이잖아요. 왕건은 사실은 궁예의 부하였잖아요. 근데 궁예가 하도 포악질을 하고 폐악질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흡히 죽이고 막 공포정치를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같이 궁예 밑에 있던 사람 중에 왕건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보니까 아주 사람이 괜찮아. 리더십도 있고 똘똘하고 인정도 있고 겸손하고 사람 괜찮아. 그래서 이 추대를 한 거야. 야, 네가 왕을 해라. 저 새끼 우리가 발라내자. 네가 왕을 해라. 해가지고 왕을 만들어준 거예요. 왕건이. 근데 왕건은 역사 속에 나온 그 나라를 세운 웬만한 사람들처럼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너그럽고 평화주의자야. 그리고 마음이 넓고 아량 있고 그래요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호족이라고 그래요. 호족.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 뭐 핸드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 교통과 통신이 너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역마다 이제 사실상 왕이 있는 거야. 여기서 개경에서 왕건이 나라를 일으켰는지도 몰라. 저 해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몇 년 지나면 알겠지. 몰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마다 거의 왕노릇을 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계층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 그래서 그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왕건을 추대해서 왕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마음씨 좋은 왕건이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야. 선물을 3개를 줬어요. 선물을 3개. 첫째가 뭐냐면 성씨를 주는 거야. 그 전에 왕족에게만 있었던 성씨를 왕건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건도 왕씨가 아니에요. 이름이 왕건인데 그냥 앞자를 자기 성으로 쓴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개국을 도왔던 최측근 사람들한테 우린 형제야. 너도 왕씨하고 너도 왕씨하고 우리 왕씨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 호족들한테 이 사람은 충주 쪽에서 있었네. 그럼 너 충주 뭐 할래? 나 박씨 할래. 그러면 너 충주 박 해. 너는 어디? 나는 개경에 뭐 할래? 그럼 너 개경 김씨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초에 이제 성씨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려 초에. 예. 그리고 세 가지를 했죠. 하나는 성씨를 주는 거야. 하성정책이라 해요. 사성정책.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족들이 거점으로 삼은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승격시켜 주는 거야. 읍을 시로 시를 광역시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 승격을 시켜주고 급을 높여주는 게 뭐냐면 끝에다가 고을 주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 주자가 붙은 도시는 좀 맷집이 있고 나름 그 지역에 굉장히 코어에 있는 도시들이야. 그래서 주자 붙은 도시는 굉장히 삼국지에서도 형주 이런 데 나오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그 주자를 왕건이 자기를 도와준 그 호족들한테 준다고. 너는 주자를 갖고 성씨도 가져. 그래서 무슨 씨 이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를 주냐면 장인을 삼는 거야. 그 집 딸을 데려와서. 그래야 그 호족들이 딴 마음 안 먹고 그 지역을 잘 통치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선물을 성씨를 주고 그 지역을 승격시켜주고 그 집 딸내미를 후궁으로. 그래서 왕건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기가 제일 많아요. 29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거기 무술이들하고 하루 저녁씩 만리장성 쌓는 거 빼고 등록된 각시가 29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 개국할 때 양반이 내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5%에서 7% 사이예요. 고려 이제 조선 개국할 때 그러니까 왕족 말고 귀족이라고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영정조 때 넘어가고 삼정이 문란한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이제 집권하고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또 사회적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논을 깊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씨를 뿌려둔 거를 모내기를 하는 방법, 이양법, 심경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생산 소출량이 엄청 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거상들이 늘어나요. 돈을 많이 번. 그래서 평민이고 상민인데 돈을 겁나게 버는 거야. 그럼 뭐 하고 싶어? 양반하고 싶지. 돈 많아도 저거 쌍놈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쌀 몇십 가마를 주고 양반 집에 족보를 사는 거죠. 접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요때 그래서 조선 말에 가면 18세기 이후에는 양반이 한 60%가 넘어요. 조선 초에 5%로 시작했는데 60%가 넘는다고. 다 양반이야,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최대의 근대화를 위한 이제 국가 개혁 운동이죠. 우리 싹 뜯어 고치자. 그래서 그때 한 게 뭐예요? 신분을 철폐하는 거예요, 첫째. 수천 년 동안 신분사회였어. 왕족, 귀족, 평민, 상민, 노예, 이걸 없앤 거예요. 이때. 몇천 년 동안 있었던 노예제도가 1894년에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내일부터 신분 없어! 한다고. 어느 날 내가 마님 하던 사람이, 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이 한번 박히면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야. 여튼 그때 신분 해방은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성씨를 가질 놈들 가져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천민, 상민들은 성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죠. 뭐 천방지축 마골피는 천하의 쌍놈이다. 천하의 쌍놈은 뭐가 없다고요? 성씨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씨 가진 분들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걸 알아야 방어를 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씨가 없어요. 그냥 마당새 아들이 뭐 마돌새가 아니라 마당새 아들이 그냥 바우고 딸이 언년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4년 1910년에 우리가 이제 합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 합방 직전이죠. 몇 년 전에 민적법이라는 법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1904년인가 14년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 적어온 것 같은데 일제 때인데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민적법 찾아보시면 정확한 이래가지고 이때 의무적으로 성씨를 갖게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씨를 가진 게 바로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왕족이니 양반집 뭐 사대부 누구 자손이니 이거 다 뻥이야. 1909예요? 그러면은 저기 경술국치 바로 직전. 그래서 1년 동안 저를 시행했다고 제가 예전에 백과사전에 예.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냥 주워들은 얘기 해오는 거니까. 예. 아무튼 이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어르신들 뭐 결혼하는데 저 집 무슨 성씨는 걔는 안 돼. 뭐 쌍놈 집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외란, 호란 숱하게 겪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순수한 혈통이 존재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발 그런 거 가지고 말장난 하지 마세요. 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요때예요. 요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성씨들이 생겨났다고요. 근데 대전을 본으로 하는 성씨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호족이 없었다는 거지. 그죠?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호족이 없었다는 거야.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나름 설명을 해요. 여기 봐요. 왕건이에요. 왕건이 뭐 이렇게 이 사람도 호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태해정광 광종이 그 아들이에요. 해종, 정종, 광종 다 아들이에요. 근데 광종이 이제 국사 시간에 광종은 다 배우잖아요. 노비안건법 해서 뭐 그죠? 호족들 다 때려잡았다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태조는 굉장히 호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해종, 정종, 광종 초기까지 뭐랄까 이 호족들한테 휘둘렸었어. 그러다가 이제 광종이 딱 정신 차리고 다 때려잡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뭐 그 얘기는 따로 하는 거고, 요거 이제 호족의 딸 29명과 정략 결혼을 했고 관할 지역에 주자 지명을 하사했던 거예요. 호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주라는 거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제 지명 짓는 법인데 그 지역의 굉장히 핵심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엄청 많이 준 거야. 엄청 많이. 줬는데 이제 조선이 개국을 했어. 근데 고려의 왕들은 자기의 태조가 만든 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왔는데 이씨가 왕족이 딱 되면서 뭐야? 이거 뭐 주가 그렇게 많아? 야, 자격 미달인데 다 빠꾸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태종이 어떻게 했냐면 주자 중에 산이 많은 데는 산, 강이 큰 거 있는 데는 천으로 다 바꾼 거야.
지금 보면 뭐 예산, 아산, 뭐 홍산 이런 산자 붙은 거 다 이때 바꾼 거예요. 천자도 광천, 서천 뭐 이거 있잖아요. 다 이때 바꾼 거예요. 급이 안 되니까 다 빠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옥천도 그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옥주였다는 거죠. 익산도 익주였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 못 하실 거 없죠? 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만든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을 본으로 하는 그 성씨가 없다는 건 대전에 유력 가문이 없었다는 거죠. 고려 시대까지.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왜 없나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대전의 본관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럼 뭐 대전 김씨? 그런 거 없어요. 어디요? 지금 우리나라 성씨가 한 5천 개 되는데요. 5천 개 되는데 4천 개 이상은 최근 20, 30년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요? 귀화 외국인들. 한 4천 개 이상은 최근 10수년 동안에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에. 나머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 1000개 정도 되는데 대전 뭐 이씨, 유성박씨, 대덕씨 이런 거 없어요. 회덕황씨가 있어. 희귀성씨예요.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선배님 무슨 삼씨죠? 어디죠? 부여삼씨. 여기는 전국에 25분 계시대요. 유명한데. 난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회덕황씨하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진장 김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덕이라는 데하고 진잠이라는 데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회덕과 진잠을. 사극에서 상고시대, 뭐 고조선, 뭐 저 신라백제 고구려 때 대전이라는 대자도 안 나와. 그죠? 고려시대 때도 안 나와. 삼국시대 때도 안 나와. 드라마에 한 줄도 안 나와. 대전이라는 이름은. 중세 때도 안 나와. 조선에도 안 나와. 중세 때, 예. 망이 망소회장이 공주분. 공주명학소라고 나오죠. 명학소 때 여기 지금. 탐방동이죠. 탐방동이라는 말. 예.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말은 없다고요. 탐방동. 그러니까 향소부곡은 뭐예요? 천민이 사는. 천민 집단이란 말. 그러니까 거기가 탄방이 탄자가 숫탄자고 방은 이제 동네 뭐 우리가 노래방 뭐 무슨 가요방 하는 그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골이야 숫골. 천민들이 숯을 만들던 동네예요. 거기가 탐방동이에요. 망이 망소회장. 망이망소인하니 거기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때는 여기가 공주야. 공주부. 공주부의 명학소죠. 명학소. 예. 구한말 때까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 현대물 막 6.25 전쟁 나오고 이승만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 이승만이 막 저 뭐야 대전으로 임시수도하고 이때부터 이제 드라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여기 송자. 송시열이 여기서 공주 불과로 갔다는 말도 나오고. 그건 그러니까 때면서 지금 제가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을 이거 빨리 돌려야 되니까 우리 소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그게 회덕이에요. 그게 회덕이에요. 자, 이제 현대에 와서 대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은 이제 역사가 120년 된 거예요. 그 전에 회덕이라는 저 읍내동 쪽에 개족산 밑에 하고 여기 진잠이 조그만 동네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부, 목, 군, 현이 있는데 부나 목은 대도시예요. 한성부, 동래부, 평양부, 전주부. 부는 대도시야. 당시에 10대 도시 정도. 목은 그래도 좀 거점 도시. 청주목, 충주목, 홍주목, 공주목 이런데. 예. 그러고 군현은 지금의 이제 군 또는 읍면 정도 되는데 회덕하고 진잠은 둘 다 현이에요. 현. 부, 목, 군, 현에서 최하등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면사무소가 있는 정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잠현이에요. 이게 회덕현이에요. 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금도 면사무소에 가면, 시골 면소재지에 가면 뭐가 있죠? 면사무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대전에는 진잠의 향교가 하나 있고요, 회덕의 향교가 하나 있어요. 향교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지금 표시가 안 된데 여긴 다 뭐예요? 공주 목사가 직할하는 데야. 여긴 공주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둔산 아니에요. 갑천 있고, 그죠?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 이 좋은 땅에. 왜 그럴까요? 사도가 가고 뭐 농사 질 수 없는데 평이한데요? 평안해. 저기는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요. 상습 범람하는 데예요.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농사를 지면 뭐해? 가을에 싹싹 쓸어가는 거야. 지대가 얕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골 가면 산이 있으면 산 밑에 쪼르륵 동네 만들잖아요. 산 밑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둔산 여기는 일정 때 일본 애들이 와서 준설을 하고 제방을 만들면서 사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상습 수해 지역이야. 가을만 되면 싹 쓸어가니까 집도 농경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족산 밑에 하고 구봉산 밑에 작은 촌락 마을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재미없어요? 아니, 대전에 대해서, 저도 대전이 고향 아니에요. 대전 고향 아니에요, 저. 근데 살다 보니까 궁금해갖고 이것저것 찾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민대학에서 이걸 좀 해보자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하나씩 더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빨간 선이 뭐예요? 현재 대전이란 말이에요, 현재 대전. 그래서 이제 이게 공주야, 여기는. 근데 이제 회덕이 있었고, 진잠이 있었고, 유성도 현이에요. 현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유성은, 자치권이 없는 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령이나 현감이 나와 있지 않은 현. 그냥 현이라는 급은 주는데, 자치권이 없어요. 여기는 진잠의 현령, 현감, 현령, 회덕에도 나와 있는데, 유성은 없어요. 그래서 향교도 없어요, 유성이. 그리고 이건 나중에 생겼어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쫙 지나갔어. 경부선 철도죠. 순탄진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끝났어도 조치원이나 뭐 영동, 옥천도 다 기찻길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에서 끝날 뻔했어. 대전도.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겨요? 대전 여기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기찻길이 생겼어요. 맨 처음에 기차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 기차를 끌고 다니는 기관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고. 그러다가 대전역에서 기관차를 떼어요. 그리고 저 끝에다가 기관차를 달어. 그래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호남선이. 그래서 목포행 서대전역 0시 50분이 아니라 뭐예요?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와서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이렇게. 그러다가 전라도 사람들이 귀찮어. 서대전역 만들어주고 요거 하나 놔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지는 데가 어디예요? 한남대학교 바로 옆에요. 한남대학교 옆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는 뭐예요, 요거는? 이게 경부선, 이게 호남선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대전선이에요. 중촌동 다리, 보문고등학교 옆으로 지나가는 기찻길 하나 있잖아요.
그거예요. 중촌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여기가 이제 만나는 데가 이제 용문동, 문화동이래네. 거기가 뭐야? 오류동 그쪽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쨌든 대전에서 이제 여기 생긴 거죠. 이게 지금의 대전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예요? 평지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계족산, 이거 십장산, 이거 보문산, 이거 구봉산, 이거 금병산, 뭐, 그죠? 이게, 대전은 사방 뺑 둘러서 이제 한 600에서 500, 600 정도 고지되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대평원을 이루는 형태죠. 분지라고 그러죠. 분지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대전역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대전역 철도가 이렇게 어디 갔노? 이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2010년도인가? KTX 농계? 걔는 이렇게 가요. 왜? 식장산을 뚫을 기술력이 생긴 거야, 그때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화남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옥천으로서, 이게 방아실내서 삥 돌아서 옥천을 간다고. 왜? 식장산을 돌아가야 돼. 뚫을 기술이 없어, 당시에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 근처에, 역 근처에, 뭐 여관도 생기고, 뭐 음식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길 때 조선 사람들은 여기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여기 딱 생기면 그 근처에 집금이 올라가고 거기에 장사도 잘 되고 그 위주로 이제 시가지가 형성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대전이라는 도시에 처음 기찻길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던 초기에 대전에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훨씬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대전고등학교는 일본 학교라고 해서 공주로 학교를 보내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 의식 있는 양반집에서는 외정학교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공주고등학교로 학교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933년도 요 라인 있죠? 요게 당시의 대전이에요. 요게 도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 서대전 사거리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요게 대전이.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 경부선이 딱 왔잖아. 그죠? 그리고 9년 뒤에 14년도에 호남선이 분기가 오는데 그 호남선 분기 얘기는 요 뒤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32년도에 여기에 도청이 와요. 도청이. 도청으로 올 때 총독부에서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공주에 있었다고요.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 있었는데 공주는 교통이 너무 나쁜 거야. 그전에는 교통이 좋다고 공주로 간 거예요. 왜?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해서 이제 이 배로 모든 그 운송을 다 했거든요. 근데 기차가 생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독부에서 모든 지역의 도청을 기찻길 옆으로 옮겨라. 이런 게 추진돼요. 그래서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도 부산으로 간 거고, 전주에 있던 전북도청도 익산으로 갈 뻔했어요. 그리고 충주에 있던 충북도청도 어디로? 경부선은 지나지 않지만 조치원하고 바로 옆에니까 일 빼고. 그래서 공주에 있던 걸 이제, 근데 여기는 기찻길을 지나가는 데가 서너 군데 있으니까 경합을 붙인 거야. 그래서 대전, 조치원, 천안 3파전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일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조치원으로 가려고 그랬어. 도청도 조치원으로 주고 거기다가
호남선하고 경부선의 그 갈림길을 거기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치원에다가. 일제는. 그리고 충남, 충북을 없애려고 그랬어. 그리고 조치원에다가 충청, 도청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일제의 기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김갑순이. 이 사람은 친일 사업가고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땅 부자예요. 공주의 관노였어, 관노. 학교 소사 아저씨,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학교에서 허드렛 일 해주고, 도청에서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맥 관리를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불쌍한 여인을 도와줬어. 근데 그 여인이 관찰사에 첩이 돼. 그래가지고 공무원으로 특채를 시켜줘. 근데 공무원으로 가서 이거를 잘해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군수를 몇 군데를 하면서 돈을 겁나게 벌어.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땅을 샀는데 이때 당시에 1933년도 당시에 이 면적에 대전 있잖아요. 에 3분의 2가 김갑순이 땅이었어.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서 유성 가는 버스 운송 사업도 하고 대전에 극장도 만들고 신문사도 만들고 엄청난 사업을 해서 돈을 계속 잘 벌어요. 이 사람이 이 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충남 도청 했던 땅 있잖아요. 경찰청하고 했던 땅. 이게 다 김갑순이 땅인데 총독부에다가 무상으로 줘. 내가 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질 때 인부들도 내가 1년에 몇 명씩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치원, 천안 나가리 시키고 대전으로 도청을 뺏어와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 김갑순이는 그때 이제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중앙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땅이 다 김갑순이 거거든. 그래서 막 몇천 배 투기를 했어요. 이걸 주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갑순이는 공주 사람인데 그 사람 덕에 이제 대전으로 도청이 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전은 여기서 요만큼 시작한 거예요. 여기 대전역 앞에 요만큼. 인동 원동에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대전천 앞에까지 나오고 중앙시장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대전부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일반시 때 대전시 광역시 말고 일반시 때 요만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하시 되면서 광역시 되면서 이렇게 몸집을 키운 거죠. 이때 당시에 대전은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전리예요.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전리. 역 앞에가 대전리였어. 그러니까 역사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전이 왜 생겨났는지가 나와요. 자, 이제 남한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을 갈 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가요. 그럼 대전하고 뭐 대구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 성신여대 교수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강의를 하러 가면 어디로 가서 산대요? 제천이나 단양쯤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건 속으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대전서 안 자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면 엄청 도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천서 자는 거예요. KTX가 아니잖아요. 오토바이잖아요. 고속도로도 못 가. 그러니까
옛날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전이 이렇게 해서 호남선 뭐 이렇게 왔잖아요. 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충주로 다녔어요. 충주가 충청도에서 제일 큰 교통도시였어요. 그래서 충청도예요. 충주가 지금의 대전처럼 교통도시야. 충주에서 문경 갈 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세제를 넘어가는 거죠. 조령. 조령은 세제를 한자로 쓰면 조령이에요. 세자고 제자가 고개령자니까. 근데 여기가 가보셨어요? 겁나게 높은 고개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일리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이 얘기 하면 길고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나라 지도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칼로 빈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북한은 굉장히 산악지대가 많죠. 그죠? 뭐 1000, 1300 막 이래요. 근데 여기 서울 옆에 서울서 동해안을 자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대관령 있는 데가 높게. 강원도 쪽 산이 많이 나오고 서부 쪽은 평야지대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부지방도 자르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부지방은 자르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를 요 그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지도로 배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 애들이 만든 이 지도로. 그래서 태백산맥이 뭐 이제 험한 산은 다 태백산맥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리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를 이렇게 이어줘. 이게 뭐예요? 이게 백두대간이죠. 그러니까는 이 지도를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에 높은 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산, 험한 산, 국립공원, 좋은 산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태백인데 태백에서 이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이게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산이 아니라 실제로 백두대간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리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넘길 수가 없는 거야. 당시의 기술력으로, 토목 기술로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찾아낸 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맨 먼저 경부선을 놓고 그 다음에 경의선을 놓고 그 다음에 경원선을 놓고 호남선을 놓으니까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차가 유일한 대중이 아니라 뭐 이제 유일한 사람과 짐을 실어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 기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가 어디예요? 서울에서 갈리고 대전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때 당시에 딱 저 4개밖에 기찻길이 없을 때 서울과 대전이 뭐예요? 교통의 최고 중심인 거예요. 근데 왜 대전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요새는 이렇게 뭐 장항선도 생기고 충북선도 생기고 경북선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철도의 기간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인데 지금은 이걸로 이렇게 이 빨간 선은 뭐죠? 고속선이죠. 고속선. 그죠? KTX선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후반부에 제가 드릴 텐데 여기서 대전은 끝난 거예요. 분기점을 청주에다 내주는 순간 대전은 끝난 거예요. 대전은 이제 미래가 없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 이 경부선에 걸쳐 있는 도시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고 하지만 이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교통도시로 이제 대전이 급성장을 했는데
이 문구가 중요해요. 대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뭘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기찻길이 지나가니까 고속도로도 그대로 지나갔어. 왜? 70년, 기차는 1905년도에 개통했고, 고속도로는 1970년에 개통했거든요. 근데 이미 60년 동안 대전이 거대 도시가 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도 토목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쉬운 기찻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기찻길 오지, 고속도로 오지, 뭐, 가만히 있는데 연구단지도 오지, 사람들은 막 몰려들지, 도청도 오지. 그러니까 계속 날로 먹은 거야.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얻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계속 날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그 근성이 그대로야. 뭘 얻으려고를 안 하고 싸워서 뺏어오려고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고속철 분기점을 그대로 놓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고속철을 놓쳐가지고 대전은 이제 여기서 서울 갈 때 무궁화 타고 가시는 분. KTX가 있는데 누가 무궁화를 타? 무궁화는 분기점 맞지. 근데 KTX는 우리가 광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오송까지 올라가서 호남선으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뭐예요? 야, 대졌어 뭐요? 대졌어. 근데 지금은 오송역 앞에, 오송역에 그 회의실이나 이거 겁나게 해놓고 그 오송역 앞에 대전 DCC보다 더 큰 컨벤션 센터를 지었어요. 거기서 다 해. 대통령 행사도 대전으로 안 오고 거기서 해. 근데 대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도 없어. 그리고 이게 뭐야? 대기업이 없어요. 청주는 하이닉스에서 30만 명 매개 살리고요. 아산 현대자동차, 천안에 삼성전자가 정말 여러분 상상을 못해. 나 천안에 한 1년 살아봤거든? 삼성전자 보너스 주는 날은 일식집, 한정식집 자리가 없어요. 비즈니스가 아니야. 다 누구? 식구들하고 와서 먹는 거 식구. 대전 5만원 할 때 거기 8만원이었어요. 1인당. 대전 보신탕 8,000원 할 때 천안은 12,000원이었는데 자리가 없어. 삼성전자에서 보너스 한 번 풀면 피아노 외판원, 자동차 외판원, 가구 외판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보너스 둘이 부부가 삼성전자 다니는데 남편 5천, 나 5천. 아니 어느 날 1억이 통장에 확 꽂히는데 대전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교통 좋은 걸로 버텼는데,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이제부터는. 철도는 이제 버리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시작해서 경인선 시작하고 경부선 이렇게 갔어. 그런 다음에 영동선 놓고 호남선 놓고 남해선 놓고 구마선 놓고 이게 다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고속도로가 이게 다였어. 이게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냐?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불법 다운로드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구해? 불다 한 거지. 불다 자료라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90년도에 여기 중부선 생기고,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어때요? 대전이. 누가 봐도 뭐, 대전 하지. 근데 고속도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약과야.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일부 계획 노선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x10, 7x9인데 지금은 7x10인가 11으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북으로 7개, 동서로 9개를 엮으면 웬만한 데는 다 걸리는 거야. 옛날에는 사방팔방 뻗어나갈 수 있는 도시가 어디밖에 없었는데 대전이 유일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도 뭐예요?
동서남북 아무데나 다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가 있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은 그동안은 교통도시라고 뻐기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통도시가 아닌 데는 없어. 다 교통도시지 뭐. 고속도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로 먹는 시대 끝난 거야, 대전은. 근데 고속철이라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친 거야. 나 고향이 그쪽이에요. 청주 쪽이에요. 집에 그때 다니면 청주 가면 막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어. 고속철 유치하자고 막 맨날 시민 걸기대하고 뭐 삭발하고 뭐 난리가 그래. 시골 그 구석구석까지 그 프레카드가 막 다 붙어 있고 다 머리띠 들고 다니고 그랬어. 근데 대전에 오면 뭔 일 있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뺏겼어. 뺏겼는데 아무도 분개를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 없어. 나는 KTX 타고 서울만 가면 돼. 대전역 가면 15분에 하나씩 KTX 있는데 뭐 광주 내가 갈 일이 뭐 있다고 밑으로 가는 거 호남선을 뭘 갈러. 관심 없어. 난 KTX 타고 서울만 가면 돼. 맞잖아요, 내 말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뭐 분기점을 어디로 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는 고속도로를 놓고 봐도 이제 교통도시 아닌 데가 없어요. 과거에는 배산 임수가 명당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좌철도 우도로가 명당이에요. 맞잖아요. 요새 저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 묘 명당은 차 끌고 올라갈 수 있는데 차 내려서 바로 저라고 오면 거기가 최고 명당이지 뭐 직원 데리고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 들어가는 데가 최고 명당인 거지. 그래서 이 철도와 도로, 특히 고속도로가 엄청 중요한 건데 대전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바다만 먹어버릇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급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철도를 만들 때까지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맨 처음에는 서울서 부산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어요. 대전이라는 데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건 거긴 진잠이야, 진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진잠을 뭐 이쁘다고 진잠에다 철도를 놔줘. 회덕에다가. 그랬는데, 청주가 이쁜 거야. 그리고 상주가 이쁜 거지. 왜? 충청도에서 짱 먹는 도시, 경상도에서 짱 먹는 도시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근데 청주서 상주 가려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가 보은안이야. 속리산이야. 보은 속리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속리산은 같은 국립공원이라도 요 계룡산하고 급이 달라요. 계룡산은 그냥 뭐랄까 언덕이지 뭐 속리산에 비하면. 안 그래요? 충남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 국립공원 해준 게 계룡산이요. 이쪽에 있는 국립공원하고 비교가 돼요? 산 사이즈가? 속리산 가면 막 사람 키가 파묻히는 계곡이 얼마나 많아. 괴산, 단양, 제천 이쪽으로. 근데 여기 난 우리 고향 동네에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애들이 동학사 계곡 가자라서 갔더니 내가 웃겨가지고 야 이게 무슨 계곡이야. 웃기더라고. 산 사이즈가 다르니까 물의 깊이가 수락계곡 가서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무슨 계곡이야. 난 계곡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영하고 이때시만한 집채만한 바위 그 화양동 계곡 같은 그런 데인 줄 알고 따라간 거야. 아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걸린 거야. 지금 경부속도로 중부선하고 유사한 거죠. 여기서 용인으로 진천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랬는데 여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야. 청주 상주를 연결하고 싶었는데 이 속리산을 점프를 못 시키는 거예요. 터널은 더더욱 안 되지. 지금은 터널 40km짜리 터널도 뚫잖아요. 저때 당시는 대전서
KTX 말고 일반 열차 타고 서울 갈 때 터널 몇 개 있어요? 없지. 하나 있어, 하나. 그, 저기, 현도. 100m도 안 돼. 오박사마을 옆에 거기 지나갈 때 100m도 안 되는 터널 하나 있어. 즉, 산악지대가 아닌 곳으로 피해서 온 거예요. 열차를 이렇게 돌리려다가 자꾸 어떻게 한 거야? 서쪽으로 가니까 지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린 거야.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걸 따진 거죠. 이 소백산 중에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냐, 여기 정도면 넘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았더니 어디야? 주풍령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노선에서 주풍령을 무조건 끼는 거예요. 여기는 넘길 수, 지금도 왜 가보면 주풍령은 그렇게 뭐 흠하지 않잖아요. 야, 주풍령 정도면 우리가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주풍령이 딱 이제 이건 불변이야, 이때부터는. 주풍령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산이 너무 높아서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풍령으로 잡다 보니까 거꾸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대전이 그래서 걸린 거예요. 주풍령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도 다 산인데. 평지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천안에서 공주로 해서 논산 은진으로 해서 밑에 벌곡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디야? 금산 옆으로 추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했었어요. 세 번째 노선에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돌리는 거야. 노선이 너무 길어져.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거 너무 안 되겠다. 그리고 요때 공주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반대를 했지. 네. 왜? 양반도시에 가면 양반도시라서가 아니라 양반도시라서 우리 조상님들이 땅속에 묻어 있는데 철길, 그때는 쇠당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차를 쇠당락이라고 불렀다고. 저거 엄청난 쇠당락이가 지나가면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편히 주무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공주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냥 울고 싶은 애기 뺨 때려준 거야. 그래서 너무 길어서 피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반대까지 해주네? 그리고 요때도 공주에서 천안으로 갈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차량고개 있죠, 차량고개. 그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금강이 여기 군산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U자로 해서 이렇게 장수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커브를 엎어놓은 것 마냥 이게 U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서 한 번 금강을 2번 넘겨야 돼. U자로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의 토목 기술력으로는 강을 하나 건너서 다리바를 세워서 교량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비용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 노선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여러 변경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 주풍령이 대전을 살린 거죠. 주풍령이 없으면 대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밑도 끝도 없이 강폭이 좁은 스탠진으로 이렇게 가니까 야, 여기가 최적이다 해서 이제 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호남선을 분기를 하는데 여기서 할 거라고 그랬어요. 조치원에서 해서 이렇게 빼려고 그랬던 거야. 조치원에서. 그랬는데 뭐예요? 이때 야, 그래도 이거 조금이라도 더 내려와서 가려면 돈이 들 들 거 아니야. 요 구간을 경부선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관고라고 있어요. 기관고. 기관차 창고를 이때 대전에다가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옮기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일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대전에 그냥 간 거죠. 그래서 대전이 그래서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에 찾아온 건데 이게 이제 근대 도시, 교통도시 대전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청도 온 거고, 그래서 이제 1789년 정조 13년이에요. 북한에 있는 도시 빼고 남한에 있는 도시 인구를 보니까 한양이 18만 9천 명. 제2도시가 어디예요? 충주야. 충주는 서울에서 팔당으로 해서 양평으로 해서 여주, 이천으로 해서 장호원으로 해서 남한강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에서는 나룻배를 뗏목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세곡선. 충청도 각 지역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도 관찰사가 있는 충주로 모여놓으면 충주에서 나룻배로 서울을 실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과거분 선비들이 배를 타고 충주까지 와서 문경세제만 넘어가면 상주에서 또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도로가 없을 때니까. 신장로라는 것도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장로도 없고 길이 없었어요. 오솔길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신이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짐을 실는다는 거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다 강으로 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로. 그래서 충주가 엄청나게 교통도시고 성장하는 도시였는데 일본 애들도 1592년에 갓도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1군단, 2군단을 끌고 부산포로 진격을 해서 선조를 잡으러 가는데 불과 15일 만에 서울을 간 거예요. 대전으로 갔을 것 같아요? 충주로 간 거야.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순신은 무명이야. 누구야, 최고가? 신립 장군이지. 신립을 데려와서, 야, 너 이 조선에 있는 모든 군 통수권을 다 줄 테니까 충주로 다 끌고 내려가서 충주에서 막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충주에서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갓도 기요마사하고 일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전멸을 하죠. 조총을 우습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수진 뒤에다 강을 놓고 부하들한테 빠져 죽을래 싸우다 죽을래 하다가 이제 저도 죽었는데 신립 장군이 그때 너무나 이제 이 조총의 위력을 과소평가했고 야씨 내가 여진족 때려잡던 놈인데 기마술이 있는데 했는데 그리고 조총은 활은 뽑아서 쏘는데 한 15초 20초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조총은 뭐예요? 이거 불 붙이는데 뭐 한 1, 2분 걸려. 치 타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과소평가한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뭐 그렇게 뭐 대굴박이 없나? 1조 앞으로 빵 쏘고 뒤로 빠지고 다음 조 다 죽은 거예요. 충주에서.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충주에 있던 충청도 가명을 어디로? 공주로 싹 옮긴 거예요. 충주 위험하다. 언제 또 일본 놈들이 와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 임진왜란 전에는 충주, 임진왜란 후에는 공주가 우리 충청도의 최고 수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전주가 역시 큰 도시, 경주, 상주, 진주 다 주자 들어가는 데죠. 그죠? 대구도 컸네요. 나주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홍성이죠. 홍성은 일정 때 홍주에서 홍성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일본어 발음으로 저는 일본어를 모르지만 공주가 일본어 발음으로 쿄쇼, 홍주가 일본어 발음으로 쿄쇼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바꾼다고 바꾼 게 홍성하고 결성하고 홍주하고 결성의 앞자 뒷자를 따서 홍성을 만든 거예요. 그 결성면 있잖아요. 결성이 현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청주보다도 홍주가 더 인구가 많았네요. 그때 대전은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대전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천 중심으로 기차가 개통하기 시작한 게 1905년이니까 이때부터 60년 동안 이 대전역 중심의 도시가 형성이 되다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대흥동 쪽으로, 문화동 쪽, 그 오류동 쪽으로 이제 뻗어 나온 거죠. 더 나가서 태평동까지. 그게 이제 유등천 시대가 되는 거예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때가 이제 동구 중심에서 중구 중심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둔산신시까지 개발하고 유성 쪽에 이제 뭐 노은지구, 학하지구, 무슨 지구 해서 막 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서진했다. 요거는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이 얘기를 지금 15분 남았는데, 아휴, 이거 하다 보면 쓰려갖고 창자가 아주, 창자가 아파. 이걸 왜 놓쳤어? 지금 이제 무궁화 안 타잖아요. 그거 이제 화차라고 그래가지고 화물자동차, 그 세멘트 실어나는 그 석탄 심을, 그거나 사는 거지. 누가 무궁화 타고 서울을 가? 부산 무궁화 타고 가면 열 터져 죽어요. 4시간.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오송이에요. 지금 이제 천안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경부선 고속철도가. 그런데 오송을 분기점으로 만들고 여기 이제 세종 시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노선이.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근데 천안선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직접 빼자고 그랬던 거고, 당시에. 대전은 어떻게 했어요? 대전에서 유성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자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천안, 오송, 대전이 3파전을 하면서 겁나게 싸웠어요. 근데 겁나게 싸운 것도 아니야. 여긴 난리 부르스가 됐는데 여기는 칭칭지고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고속철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걸 하나 더 깔아주면 돼. 여기서 논산까지 얼마나 돼, 그죠? 그래서 하루에 철도 뭐 30개는 일리 가고 15개는 일리 가고. 왜냐면 광주 사람도 대전 돌일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익산에서도 정읍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최고 좋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중뛰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역도 공주하고 부여하고 계룡하고 논산하고 중간 지점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탄천인가 이인인가 거기 나 만들어가지고 그 공주역이 그 근무하는 사람이 20명이면 하루 이용객이 20명이 안 돼. 그 앞에 외양간이 있고 막 웃겨. 그냥 이 나라 돈을 가지고 겁나게 웃기는 짓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호남 사람들은 이걸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우리 이쪽으로 직접, 천안서 직접 익산으로 빼돌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호남 정치권에서. 호남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헤게모니를 잡으면 저걸 분명히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웃기.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남선 공사하는, 이게 호남선 고속철도예요. 쫙 보면. 이러니까 300k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서대전역에서 두마로 해서 계룡으로 해서 엄사로 해서 뭐 연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옛날 그 호남선 기찻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호남선 일리 다녔잖아. 그냥 KTX인데. 서울서 대전까지는 고속선으로 오고 여기서 서대전 와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걸 노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전 빠이빠이 하고서 일리 다니기 시작했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왜 대전 패싱 하냐고 막 나 속으로 되게 웃었어. 바보 아냐? 아니
이걸 놔두고 나라에서 조 단위로 돈을 들여가지고 몇 조를 들여서 이걸 놓고 1, 2 단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서는 120km가 최고 속도인데 여기는 300km 이상 달리는 데인데. 직선으로 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과했어요. 이걸 직선으로 넣자. 근데 이걸 직선으로 개량해도 기존선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게 이게 놓는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긴 해야 돼요. 우선 그거라도 빨리 해야 돼요. 또 이 얘기를 하나 하면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저기를 좋아하잖아요. 직선 우리 그러면서 이게 나 이거 보고 또 웃겨가지고 바로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입니다. 그런데 철도 노선이 좀 희한합니다. 오송역에서 구입해 광주까지는 거리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S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곧바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현재 광주와 목포 구간 운행 시간은 35분. 그런데 고속철이 완공돼도 33분이 걸립니다. 겨우 2분 줄이자고 2조 원 넘게 쓰는 셈입니다. 기존 노선까지 변경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KTX 노선이 무한정할 경우에 S자 모양으로 휘게됐습니다. 이래요. 우리나라 나라 돈을 이렇게 써. 나 아주 승질나. 오송도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지금 오송이 저렇게 되면서 청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청주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자 보세요. 이게 대전의 인구예요. 2015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줄고 있죠. 그죠? 지금 104, 제일 많을 때 154만이었어요. 10만이 빠져나갔어요. 시골 군 2개가 없어진 거예요. 부여군, 서천군이 인구가 싹 없어진 거예요. 대전에서. 10만 명이. 나머지 이게 청주예요. 2015부터 24까지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청주는 85만 명이 살아요. 그전에는 청주 조그만 도시라고 그랬었잖아. 지금 그리고 천안이 이건 잘못 나왔는데 얼마 전에 70만 돌파했어요. 천안이 쭉쭉쭉쭉쭉 늘고 있어요. 아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 있고 삼성은 이렇게 늘어요. 세종도 이렇게 늘고 있죠. 지금 신도시 개발이 멈추면서 좀 주춤하는데 50만까지는 넉넉 잡고 가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 사실은 지금 요 5개 도시에 충청도 전체 인구의 한 75에서 80%가 살아요. 저기 뭐 서산, 예산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돼. 요 5개 도시에 충청도 인구의 80%가 사는 거예요. 근데 유독 대전만 꼬꾸라지고 있다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이 안 돼서 산업시설이 기반이 약한 것도 있고 분기점을 뺏긴 게 제일 커요. 그래서 그때 단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에요. 뒷짐지고 관심도 없고 자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대전이 이게 이제 1호선 아니에요. 그죠? 반석역에서 이렇게 여기 안 타본 사람들도 있어. 내가 할 때는 죽어도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 차만 타고 여기 한 반은 지하철 한 번도 안 탔을 게 20년 됐는데 개통한 지. 회장님 웃으시네. 나요 나.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트램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중리동에서 대덕구까지도 가고 지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전을 한 바퀴 삥 도는 2호선이 만들어져요. 이건 3호선은 아닌데 3호선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저기 어디야 여기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지금 호남선 철도 있잖아요. 거기를 옛날에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수원 그 국철
전철 다녔잖아요. 지금도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간격으로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근데 서울처럼 10량짜리가 다닐 건 아니에요. 20분 간격으로 2량짜리가 다닐 거예요. 이거는 전동차만 갖다 대면 되고 역만 있으면 돼요. 지금 그래서 오정역, 뭐 문화역, 도마역 이런 거 막 만들고 있어요. 곧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3호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오정동에서 이제 경부선으로 해서 옥천까지, 요것도 구상 중이에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호선, 3호선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충청권 광역철도 뭐 CTX 이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관심 없잖아요. 난 이런 거 나오면 막 눈에서 불이 나.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못 살아. 그래서 막 다 찾아보는 거야. 시청에 막 전화해보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서울 가서 GTX 타봤어요? 타본 분도 물론 있겠지. GTX는 일반 지하철하고는 달라요. 일반 지하철이 시내버스라면 GTX는 급행버스야. 한 서너 개 역에 통과해서 한 번씩 서요. 그리고 GTX는 우리 일반 지하철은 땅속으로 10에서 12m 파거든요. GTX는 최소 40m 이상 파요. 서울에 지금 GTX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서울만 가면 그놈의 복공판 다가다가다가 하면서 막 그죠? 땅 다 파헤쳐서 복공판. 지금 복공판 봤어요? 없어요.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GTX예요. 그러니까 지하철과는 별도로 이 송도 뭐 이제 파주 운정 뭐 이런 데를 2, 30분 안에 막 주파할 수 있게 지하에 고속철을 만드는 게 GTX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공항까지 이렇게.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라는 거하고 GTX, 여긴 GTX, 우리는 CTX예요. 충청 트레인 익스프레스. 달라요. 매초의 계획은 뭐냐면 1호선이 반석역에서 끝나잖아요. 저 노은. 여기서 이걸 연장해서 세종으로 꺼내서 조치원으로 해서 오송으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던 건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어요? 청주 시내 지하로 통과시켜준다고 공약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대전서 이걸 타고 공항까지, 청주 시내까지. 이제 청주에 장례식장 있고 그러면 저녁에 저거 타고 갔다 오면 편하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CTX는 근데 최근에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림산업에서 대전시하고 정부에다가 제안서를 냈어요. 이거 정부 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민자로 하겠다. 제안서를 냈어. 그래서 얘네들이 낸 게 뭐냐면 다 똑같은데 반석까지 이 지하철, 지금의 지하철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낸 사업은 정부청사에서 반석까지 직선으로 가. 그래서 반석에서 고심도 40m 이상 지하를 파서 서너 개 역을 건너뛰고 쭉쭉쭉쭉 하는. 그리고 조치원에서 대전청사에서 거기가 출발점이거든요. 타면 조치원까지 가서 갈아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절반. 여기서 조치원에서 이제 경부선으로 올라타가지고 I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이 절반이 돼요. 그러니까 세종 사람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고속철 있는데 여기다가 세종역 만들어 달라고 계속 댕댕거리다가 요새 쏙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로 대신해 달라는 거야. 몇 번 쓰지도 않는 거 괜히 충북하고 뭐 충남하고 싸우기 싫고, 여기다가 정부청사에서 막바로
준 고속철 ITX를 넣어주면 1시간 10분이면 가요, 서울역까지. 그러니까 오송역까지 가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TMB라는 거 있어요. 터미널 볼링 머신. 이거. 얘가 요새는 터널 공사를 다 저걸로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 우리 왜 그 보령에서 원산도 가는 다 이걸로 뚫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바닷물을 걷어내고 안 돼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1호선, 대전 1호선을 팔 때 서울 1, 2, 3, 4, 5선 탈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다가 땅 파가지고 여기다가 옹벽 치고 여기 흙 걷어내서 여기 포크레인 들어가서 걷어내고 이거 기계로 막 걷어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복공판으로 덮고 지하에서 뭐 막 공구리 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안 해요. 이게 광주 2호선이에요. 대전은 트램으로 하잖아요. 광주는 저심도 지하철을 선택했어요. 얘네는 고심도가 아니라 땅 조금만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립식을 착착착착 가서 얹어서 연결하는. 지하철은 지하철인데 요렇게 저심도 지하철을 2호선으로 택했고 우리는 트램. 그래서 얘네가 우리 고가철로 하느니 뭐니 하다가 보낸 세월이 한 10년 까먹었잖아요. 얘네는 착실히 했거든? 근데 결국은 개통은 비슷하게 할 것 같아. 왜? 우리는 땅 안 파도 그냥 지상에다 놓으니까. 그 대신 이제 차가 엄청 막히겠죠, 앞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광주 지하철이고요, 2호선. 1호선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모든 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길이, 이렇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TBM으로 이렇게 파면 되는 거죠. 그래서 CTX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청사에서부터,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를 해서 청주공항까지 고심도,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광주에서 하는 지금 2호선 저심도는 지하 2, 3m를 파서 조립식 착착착착 얹어서 지하철을 만드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반 지하철 아주 공사하는데 10년 동안 이제 복공판 덮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 요게 한 10m에서 15m 가요. 그리고 대심도 터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GTX 우리도 CTX를 하면 이걸로 해요. 저게 공사도 더 빨리 되고 돈도 덜 든대요. 민원도 안 생기고. 그래서 고심도로 가요. 그래서 서울 가서 GTX를 타보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내려가더라고. 그 대신 2, 3분 간격으로 안 서요. 한 10분에 한 번씩 서. 그거를 이제 대심도로 가는 거고 고심도는 해저터널 공법으로 가는 거죠. 그 보령 원산도에서 태안 이걸로 뚫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물 수면보다 한참 거기는 수심이 한 30m도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요. 시간 넘기면 안 돼요. 명강사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뒷얘기도 많은데 아무튼 이거는 다 제가 자료 찾은 거예요. 자료도 찾고 궁금한 거는 시청에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개념화해서 왜냐면 이거를 좀 일반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CTX가 돼서 이제 이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요렇게가 막 정말 수도권 왜 우리가 전철 타면 의정부부터 막 다니듯이 요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다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대전. 웬만하면 거기 상권을 이제 아직도 뭐 청주나 세종 사람들은 백화점이 없으니까 청주는 이제 백화점 하나 있지. 예,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교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시 성장과 발달에는. 그래서 교통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20시간에 해야 될 거를 90분에 압축을 해서 하다 보니 건성건성 말은 빠르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있으면 좀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고 좀 자세히 알고 서대전 시민광장으로 좀 모여라 하면 좀 가서 같이 좀 하고 그래야 우리 걸 찾아 먹지. 맨날 뒷짐지고 있다 놓치고 다 끝나고 나서 서대전역 왜 패싱하냐고 거기 가서 팻말 들고 있으면 그거 내가 볼 땐 굉장히 모자라는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고속철을 새로 지어놓고 그쪽으로 다니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늦어서 예.